지난 시간 이어서 조합 부분 더 짚어 나갈게요. 해주시고요. 37번까지 그때 했었죠? 마지막. 네. 그 이후로 또 풀어볼게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서로 다른 꽃 n송이 중에서 특정한 세 송이를 포함 다섯 송이를 택해. 그래서 다섯 송이 선택. 꽃밭을 1년로 심는 경우의 수가 2,520개일 때, 2,520가지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특정한 세 송이를 이미 뭐야? 선택했다고 생각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총 몇 송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n-송이. 더 선택해야 할 건 몇 송이지? 두 송이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지. 맞죠? 알아서 선택을 먼저 해줘야 돼. 자, 이러면 특정한 세 송이와 그 다음에 선택된 두 송이 포함해서 총 5송이가 있지. 꽃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마지막에 뭐하니?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 꽃을 꽃밭에 이제 일렬로 심어야 된다고 돼 있죠. 따라서 이 5송이의 꽃을 배열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래? 2,520. 계산해봐야 되겠지? 곱팩은 120인가? 이렇게 0을 하나 주고 6도 옆에 하면은 42. 자, 뭐 2차 방정식처럼 풀려가지 말고요. 결국 얘는 뭐야? 연속된 주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41을 뭐 곱하기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6 곱하기 7로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끝? 그래서 얘는 몇 나와요? 9가 나오나? 얘인데? 몇이 나오냐? 10이 나오지? 오케이. 10제곱 6하고 10 나오네. 그 다음 또 볼게요. 47번 보겠습니다. 7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는 7장.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은 4장. 아이고야. 자, 이때 9개. 죄송해요. 내가 비염기가 있어서 아침만 힘들어요. 아침 힘들어요. 비염기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아침마다 힘들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추워. 자, 이때 얘들 색깔이 다 똑같다고 돼 있지? 무슨 색이야? 다 노란색이라 돼 있어. 문제에서 얘는 다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들 색깔이 다 어떻대요? 다 다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르다. 이때 여기 채우는 경우의 수를 뭐라? 뭐부터 해줘야 돼? 요 정사각형의 타일을 여기 놓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9개의 타일 중에서 몇 개의 타일? 7개의 타일을 선택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몇 시면? 9cm 7개 채워요. 그래서 뭐 여기 아무렇게나 쳐.
무작위로 칠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타일 두 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두 개를 같이 넣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넣을 수 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 있냐, 아니면 이렇게 넣을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타일에는 이걸로 넣을 거냐, 이걸로 넣을 거냐. 이 타일에도 이거를 넣을 거냐, 이걸로 넣을 거냐. 각각 몇 가지씩, 두 가지씩 선택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를 몇 번 곱해? 두 번 곱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럼 이제 이 네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는 이제 뭐에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색깔, 그렇죠? 색깔이 다 다르다 돼 있으니까 그 네 가지 색을 여기다 뭐 해주면 돼? 배열해주면 돼. 나중에 마지막 그래서 목표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450이 나와요. 그다음에 49번 1부터 9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 E에 대하여 다음으로 나타낼 때 5자리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지. 영은 포함이 아니네. 영은 포함이 아니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도 크기가 정해져 있어.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눌 때 111번째 자연수는 이렇게 돼 있네. 111번째 자연수. 그럼 어디를 고정시켜 놓으면 되겠어? 또 맨 앞자리 그쵸? 가장 큰 거를 여기 고정시켜 놓고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제 뭐야 여기가 가장 작은 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뭐 A가 1일 때 왜냐면 이제 작은 수 아니야? 문제에서 저 작은 수부터 차례로 오니까 가장 A가 작을 때부터 시작해줘야지. 그러면 나는 자리 몇 자리? 네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배열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몇 개 있어? 8개. 8개 중에서 몇 개? 4개가 선택되면 저절로 자리에 채워지는 거지. 8, 4. 계산해봐야 돼. 111번째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해볼까? 몇이에요? 70개. 오케이.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A가 2일 때부터 보겠습니다. 맨 자리가 2인용. 그러면 개수가 7C4가 되겠지? 하나 줄어들겠지? 7C4 같은 말 7C3도 같습니다. 좀 가까워졌죠? 이제 105번째 자리네, 그쵸? 이게 누적해서 봐야 돼. 105. 3일 때 한번 볼까요? 그러면 3일 때. 얘는 그럼 6C4. 같은 말 6C2. 이러면 몇 번째냐면 넘어갔죠? 넘어갔으니까 이 숫자는 아니라는 거네. 자 그러면 해당 자리가 3이 참으로 끝나는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네. 그럼 3인 경우부터 이제 계산을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10번을 봐야 돼. 아니면 6번 가면 되는구나. 금방 하네요. 그러면 맨 앞자리가 3인 경우부터 3, 4, 5, 6, 7 맞네? 5자리? 맞죠? 끝. 3, 4, 5, 6, 8 3, 4, 5, 6, 9 더 이상 없고요. 3, 4, 5가 안 되잖아 이제 6 뭐야 그 다음에 5구나. 안 되는데 6, 7, 8 그다음에 3, 4, 6, 7, 9 없죠. 그럼 3, 4, 7, 8, 9 하면 이제 딱 6번 더 가는 거죠. 맞죠? 3, 4 틀렸어? 그 다음에 이제 자 미안해 6을 바꿔야 되는구나. 너 자꾸 이상한 거 보네. 다시 할게요. 3, 4, 5, 7, 8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3, 4, 5, 7, 9 오케이. 3, 4, 5, 8, 9 몇 번? 답이? 3번. 네? 저거는 그냥 배열상이 제일 빠르죠.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배열해야 돼. 왜냐면 넘어갔으니까 누적한 그 숫자 자체가 이걸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서 해줘야 돼. 넘어가 버려.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50번 볼까요? 대각선의 개수가 35개인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라. 우리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되니? 대각선의 개수. 2분의?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도 몇 개는 그 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뭐 임의로 막 그려볼게. 막 그렸으면. 자, 여기서 몇 점이 선택돼야 된다고? 2점. 근데 어떻게 2점이 선택돼야 돼? 이웃하지 않은 2점을 선택해줘야 돼. 지금 누가 대각선이 이렇게가 대각선이 되는 거잖아.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서로 다른 n개 꼭지점에서 몇 개를 선택해? 일단 2개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에 이웃한 선분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게 몇 개예요? n개가 되는 거죠. 선분의 개수가 n개니까 이렇게 끝. 그래서 이게 몇 되는 거? 이게 이제 35가 되는 n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변에 2 곱해주시고요. 7을 넘기면 인수분해 되네. n 값이 뭐 나와요? 10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대각선의 수 이렇게 nc 빼기 n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이제 뭐 삼각형, 뭐 직선 이런 거 한번 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개수는 점이 몇 개 선택해야 돼?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몇 점이 필요해요? 2점이 필요해. 그치? 선택하는 게 2점이 필요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고 들어가고. 자, 근데 주의할 점이 뭐예요? 한 직선 위에 점이 몇 개 있는 경우,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에서 2점을 고르는 상황이 중복돼 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를 시켜줘야 돼. 어떤 경우야 그게?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제외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돼? 삼각형의 개수 얘는 3개의 점 선택하는 거거든요. 단순하죠. 3개의 점 선택. 얘는 그럼 어떤 경우를 제일 줘야 돼? 한 직선 위에 점 3개에서 선택하는 경우. 그건 모양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얘는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시켜줘야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물론 이거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에 나중에 그럼 이거는 다 빠져버리거든요. 나중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직선 자체가 다 빠져버려갖고 나중에 그 개수만 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만 좀 주의해 주시면 문제 풀 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8개 점이 있다. 오케이, 8개 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랑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해라. M 볼게요. 자, 직선은 방금 몇 개의 점이 필요하고요? 2개의 점. 그럼 총 8개의 점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합니다. 80. 자, 여기서 어떤 경우 빼라고요?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중복되는 상황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빼기 몇 시면 빼줘요? 여기 요 직선 위에 3점 있죠 지금? 8C 3. 뭔 소리야? 3C. 그 다음 다시 여기도 한 직선 위에 지금 5개나 있죠? 5C.
요 경우는 이제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추가해줘야 돼. 뭘 추가해줘야 돼? 요 직선 자체가 지금 아예 여기 제외된 거고, 요 직선 자체도 여기서 제외됐기 때문에 몇 개의 직선? 2개의 직선을 다시 추가해줘야 된다는 거지. 추가하는 것만 빼먹지 않으면 돼. 또 제외되는 거는 잘 제외하는데 마지막에 추가하는 걸 안 해갖고 요거 빼먹으면 이제 틀립니다. 알겠죠? 요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 볼게요. 자, 이제 세 점을 선택해줘야지만 삼각형이 되는 거지. 8C3. 자, 여기에서 어느 경우 한 직선 위에서 세 점이 선택되는 경우는 모양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해줘야 된다. 그래서 3C3, 5C3. 얘는 마지막에 추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제외시켰으니까 뭐 상관없는 거죠. 삼각형 모양 자체에 대한 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6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15개 정도. 문제 해볼게요. 다음 모양에서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조금 다르죠. 자, 보통 이제 점으로 우리 많이 푸는데 얘는 이제 직선들로 이루어진 모양의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임의로 한번 볼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디야? 뭐야? 요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막 그린 거지, 막 그린 거. 보이죠 이렇게? 선분 3개로 이루어진 게 삼각형인 거죠. 그럼 이제 가로에서 몇 개가 필요해요? 가로에는 여기를 선택한 거죠, 지금. 그렇지? 그다음에 대각선 그 사선에서는 몇 개가 선택된 거야? 이렇게가 선택되고, 그리고 이렇게가 선택됐다고 판단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에서는 하나의 선분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대각선에서는 2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몇 개 있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자, 6개의 가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선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의 대각선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모양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 모양 찾는 겁니다. 다음 60번, 60번. 다음 그림은 36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도형이다.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만, 6칸이구나. 얘도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정사각형 모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었어요. 부정이 들어갔죠 지금? 뭐만 하면 안 된다. 정사각형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쓰라고? 일일이 정사각형 아닌 직사각형을 세기가 쉬울까요? 이런 모양 찾으라는 거라고. 이런 모양을 일일이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아. 하지만 정사각형 모양은 어때? 찾기가 쉽죠? 그렇죠? 뭐 한 칸짜리 그대로 뭐 생각하면 되고 1 곱하기 1 아니 뭐 2칸짜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는 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의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얘도 뭐야? 전체에서 6번을 빼버리는 거지. 전체에서 어떤 경우 빼버리는데 정사각형이 되는 상황을 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전체 직사각형 모양에서 어떤 상황? 정사각형 모양인 경우를 제외를 시켜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개수는 줄을 보면 돼. 자, 가로줄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7줄 중에서 몇 줄 선택해야 돼? 2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도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 중에서 2줄을 선택하면 직사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지.
전체 경우는 7C2 곱하기 7C2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때 정사각형은 모양이 가로 세로 길이가 1짜리가 있고 뭐 2짜리가 있고 이런 거 다 세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1짜리부터 한번 볼까? 1짜리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36개가 있는 거지? 그치? 일단 그래서 뭐야? 6개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 2짜리인 건 몇 개 있을까요? 5개가 있어요. 자, 세면 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5 곱하기 5로 해서 얘도 이런 식으로 해서 1짜리, 2짜리, 그럼 3짜리밖에 있어요. 4의 제곱계 있는 거지. 오케이? 가로 4개, 세로 4개 갖고 거기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면 또 정사각형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거야. 규칙성이 보이죠? 그럼 몇 개가 있습니다. 3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얘는 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6개짜리. 한 변의 길이가 그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정사각형 아닌 개수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면 6건으로 풀어내라 라고 말씀드린 부분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한번 볼게요. 64번 보겠습니다. 64번. 뭐 이거는 숫자는 안 쓸게. 숫자는 쓰지 않고 같은 간격으로 돼 있다. 5칸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 다 같은 간격이 있다. 다음은 이번에 사각형. 이번에 사각형이야. 요 조그만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삼각형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의 개수. 자, 볼게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이 하면 그냥 순서대로 알겠지? 그럼 반드시 포함하는 점은 몇 번 점은 반드시 포함시켜줘야 돼? 반드시 포함돼야 되죠. 얘를 둘러싸려면 반드시 몇 번째 점을 포함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얘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쌌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사각형을 둘러싸든 이 점은 사각형 중에 한 점은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나서 어디? 요 세 개의 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고 이 세 개의 점 중에 하나는 포함돼야 되겠죠? 둘러싸려면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그리고 남은 거 여기 9개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총 4점이 선택되면서 사각형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은 오케이. 얘는 반드시 포함되고 반드시 포함이야. 그 다음에 얘는 3개의 점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얘도 요 3개의 점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얘 9개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은 답이 틀립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둘러쌀 수 있거든. 모양이 근데 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 모양이 아닌 경우를 제외시켜줘야지. 자, 어떤 경우가 생겨버리면 이거 봐봐.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선택되고요. 여기가 선택되고요. 여기가 선택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모양이 둘러싸긴 둘러싸는데 무슨 모양으로 둘러싸버리는 거야? 삼각형 모양으로 둘러쌀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이 경우를 이 경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맞죠? 이 경우가 나오면 안 돼. 따라서 이거 선택됐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요점을 선택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거 선택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야? 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냐 둘 중에 어떻게 되는 경우야? 그럼 총 몇 가지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되는? 3가지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지.
됐니?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되거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되거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되거나 지금 무슨 모양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 모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모양은 우리가 사각형 만들어주는 거잖아. 됐지? 오케이. 그래서 몇 개의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제외시켜준다. 가능은 하지만 둘러싸는 건 가능하지만 모양이 안 맞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65번. 아래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1부터 6, 1부터 7이구나. 다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정사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 가족관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제일 작아야 된다는 거지. 크기가 정해지네, 그치? 그러면 대소관계가 정해진다는 거는 뽑기만 하면 그 중에서 저절로 작은 거는 어디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족관 변을 공유하는 좀 정사각형, 정사각형 서로 다르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분돼서 경우를 나눌 거냐면 최대 몇 개의 숫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4개. 그치? 그 다음에 몇 개? 3개. 다음에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2개는 안 돼. 왜냐면 2개를 선택해버리면 하나는 무조건 여기로 가자. 제일 작은 거. 그럼 하나 남잖아요. 이 하나 가지고 여기 채울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요. 경우가 첫 번째 4개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 두 번째 3개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를 일단 구분지어서 볼게요. 경우 크게 보면 이렇게. 자, 그럼 4개의 수를 선택해 봅시다. 7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수 선택. 7, 4. 자, 선택하는 순간 그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맨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맞나요? 그럼 숫자 몇 개 남아요 지금? 3개 남아버리죠? 그렇지? 선택한 4개의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건 위로 올라가 버리고 남은 숫자 3개는 요 3개에다가 뭐하는데 배열해 버린다는 거지. 몇 팩? 3팩 하면 되겠네. 오케이? 정해지니까 여기는 배열하는 거 신경 안 써. 자, 그 다음에 3개 선택해요. 7, 4. 여기 선택한 3개 중에서 제일 작은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몇 개 남아? 숫자가 2개. 그럼 봐봐. 그 선택한 2개 숫자 중에서 하나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는 무조건 여기를 채워지는 거지.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가운데 채우는 것만 생각하니까 몇 가지?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다음면 되겠어요. 자, 대소관계가 정해졌으면 저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6, 하나, 둘, 셋. 네 문제 남았네. 가보겠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66번 시험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아요? 한번 해볼게. 자, 여기만 쓸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다. 그렇구나. 두 학생 AB를 포함한 5명의 학생. AB 포함해서 5명. 가족번. A 번호는 24 이상. 자, 우리 24 이상이면 몇 개의 좌석이 있어요? 2개의 좌석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B의 좌석은 14 이하. 14 이하는 몇 개야? 4개나 있네.
만약에 이거 그 지난 시간에 시험 본 거 토대로 하면 지난 시간에는 두 개가 좌석이 똑같았거든. 개수가 두 개였어. 그래서 경우를 다 다뤘잖아. 근데 얘는 뭐야? 네 개 두 개잖아. A는 두 개, B는 앉을 수 있는 게 네 개. 그럼 이거 일일이 나누면 8개를 나눠야 돼요. 언제 다 이거? 그치? 숫자가 같으면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숫자가 다르면 작은 걸 기준으로 주면 돼. 작은 거 알겠지? 그럼 A가 기준이야, B가 기준이야? A가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지. A는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두 개만 그린 거예요. 자, A가 그러면 24 이상이니까 6번 숫자 왜 저래? 24 이상인데. 그래서 A가 여기 놓여지는 경우나 여기 놓여지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조건과 다조건 이거 보면 나조건 차가 1 차이 나면 안 된다. 다조건 차가 1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이제 양옆 좌우로 해서 그렇죠? 미안해. 앞뒤 좌우로 해서 앉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A가 이렇게 앉아버리면 어디에요? 이렇게 못 앉는 거지 지금. A가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못 앉는다는 거죠? 못 앉는 자리는 일단 삭제를 시켜줄게요. 자, 그럼 이제 A만 앉았기 때문에 몇 명 더 앉아야 돼 이제? 4명을 더 앉혀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윗줄에 4명을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최대 몇 명 앉을 수 있어?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2명 앉을 수 있어. 여기도 몇 명 앉을 수 있어? 최대? 2명 앉을 수 있는 거지. 끝났네 그러면. 4명을 앉혀야 되는데 최대 2명 2명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요 자리, 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만 앉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제부터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게 뭐야? 자리 선정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배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정을 먼저 해주고 배열이랑 같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선택을 먼저 하고 자리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열하자는 거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자, 얘도 자리 선정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는 최대 몇 명 앉을 수 있어? 1명 앉을 수 있어. 여기도 최대 몇 명 앉을 수 있어요? 2명 앉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자리가 부족하잖아. 우리 4자리가 필요하니까. 그럼 뭐야? 한 자리는 여기를 무조건 선택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누군가 앉는다는 거는 여기에 누군가 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에 무조건 앉혀야 되네. 그럼 얘는 뭐야? 여기 두 자리 중에서 하나 선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자리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큰 틀은 이렇게 갈 거야. 자, 한번 볼게요. 풀어볼게요. 보라색 가자. 자, 그럼 얘부터 볼게요. 자, 누구부터 앉아야 될까 이제? 조건 걸린 사람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지?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잖아. 그냥 앉아버리면 되니까. 자, B는 몇 이하라고요? 14 이하.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뭐 또는 뭐야? 11 또는 13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B의 자리부터 선택해 봅니다. 그럼 남은 자리 몇 개? 3개. 남은 사람도 몇 명? 3명. 앉을 수 있는 자리도 3자리. 3을 뺏겨버릴 거다. 자, 얘도 볼게요. 얘도 자리 선정. 얘는 자리 선정 먼저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자리 선정부터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선택했다. 아니, 그 다음에 여기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누구부터 앉으라고요? 조건이 걸려있는 B부터 앉히는 거야. 자, B는 또 몇 자리 남아있어요? 14 이하니까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지? 또 B 자리. 남은 자리 3개, 남은 사람도 3명. 몇 팩? 3팩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두 개 많은데요? 더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68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하는 문제라서 지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8번 좀 어려워하거든요. 68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68번 봐주세요. 68번. 제가 문제 한번 쓸 동안 잠깐 풀어보고 계세요. 68번 제가 한번 풀어보세요. 68번. 어려워해갖고. (68번) 풀어보세요.
보세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출제감 주고 풀이 들어갑니다. 쭉 하보셔야 되겠어. 더 하보셔야 돼. 시칼이야. 나 답을 말하는 거야? 뭐라고? 가라고? 해달라고? 틀렸어요. 택도 없어요. 어려워하더라고. 이걸 가만히 있어요. 고민해봐야 돼 이거는. 고민해보고 어느 부분에서 본인이 잘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 또 가만히 있네. 이게 이 문제 자체를 어려워하긴 해서. 문제 바로 풀이합니다. 했어? 아니요. 풀었다. 이거 풀었다. 뭔가 이제 기준을 세워줘야 되겠지? 필기구를 먼저 줄지 사탕을 먼저 줄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줄지 이걸 고민해봐야 돼. 주고 있나? 사람 그리면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감이 안 와? 같이 해보자. 자, 나눠주는 문제. 자, 나눠주는 문제인데 뭐 같은 종류로 다 돼 있거나 다 다른 종류로 돼 있으면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같은 거랑 다른 게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기준을 세워줘야 돼. 기준. 자,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경우에서 문제일 때 기준을 세운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경우를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경우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이 경우를 제일 적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냐 아니면 두 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제일 문제 풀 때 간결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거를 여기에서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숫자 제일 적은 거. 그러니까 다른 걸 먼저 할 거냐 같은 걸 먼저 할 거냐는 이 같냐 다르냐의 포인트가 아니라 같냐 다르냐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세 자루가 적어요? 두 개가 적어요? 두 개가 적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이 사탕 두 개를 먼저 줘야 돼. 알겠니? 숫자 적은 게 기준인 거 알겠지? 그래서 같냐 다르냐는 중요하지 않아. 숫자 작은 거. 그래서 숫자가 작은 부분이 기준이다. 오케이? 작은 부분이 기준이다. 그래야지만 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더 작게 경우가 더 작게 줄 수 있다. 이게 뭐 뭔가 이제 이게 뭔가 간결하게 말하고 싶은데 안 되네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같냐 다르냐의 포인트를 알려줄게요. 자, 다른 종류라는 거는 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무조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이 필수야.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필기구가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선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르잖아, 그치? 그치? 근데 뭐야, 저기 사탕 있죠? 사탕은 아니지만 필기구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똑같아요. 이걸 주나 이걸 주나 어때?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그럼 같은 경우를 주는 경우에는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어떤 걸 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같은 걸 줄 때는 개수만 판단하는 거야. 개수만 판단. 몇 개 줄지만. 알겠니?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같은 종류 사탕 두 개, 개수가 더 적다 했죠? 그럼 사탕을 먼저 주는 거예요. 사탕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필기로 줄 겁니다. 사탕 두 개를 어떻게 줄지를 고민해 봐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사탕 두 개. 어떻게 분배할 수 있어? 사탕 두 개. 한 사람한테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한테 한 개씩 줄 수 있는 거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있을까? 없지. 그래서 한 명한테 두 개의 사탕을 다 주는 경우랑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벌어야겠다. 두 명한테 한 개씩 사탕을 줍니다. 이거 외에는 더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사탕 주는 경우를? 구분할 수가 없죠? 맞나요? 자, 이건 좀 쉬워요. 자, 볼게. 선생님이 사람을 A, B, C, D라 할게. 방금 말했지만 사탕 두 개는 뭐 선택하는 게 아니야. 얘는 이 두 개가 그냥 묶여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자, 그러면 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사탕을 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골라줘야 되겠지? 자, 4명 중에서 한 명 골라준다. 몇이면? 4C. 그럼 이제 A를 골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A한테 사탕 두 개를 준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각각 하나씩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돼 있거든요. 못 받는 상황이 나면 안 된다 돼 있어. 한 명이라도. 근데 우리는 몇 개 남아 있어? 필기구 몇 개? 3자루. 못 받은 사람 몇 명? 3명. 그러면 다 몇 개씩은 줘야 되는 거야? 한 개씩은 줘야 되는 거야. 아까도 말했죠. 근데 선택이 필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 사람 중한테 이 종류 다른 3개를 보여줘야 돼? 배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 마지막에 그래서 몇 팩이에요? 3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앞에 구분하는데 얘는 지금 뭘 준 거야? 얘는 사탕 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3팩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사탕을 받지 못한 학생 그 3명한테 뭐 해주는 거야? 이 필기구를 배열하는 거지. 얘는 왜? 구분이 다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쉬워요. 이 24가지네. 24가지고 2명한테 한 개씩 사탕을 주는 경우 못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상을 볼게요. 이거 잘 봐야 돼. 자, 볼게. 뭐 하면 안 되거든요. 하는 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자, 4명 중에서 그럼 몇 명을 선택해줘야 돼요? 한 개씩 받을 2명을 선택해줘야 되겠죠? 몇이면? 4씩. 여기까지 무난해요. 오케이, 나는 그럼 A한테 줄 거다. A한테 하나 주고 B한테 하나 주고. 자, 이제 고민해줘야지. 우리는 못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2명. 근데 필기구 몇 개 있어요? 3개. 자, 너네들이 가장 많이 한 거 알려줄게. 그러면 선생님 필기구를 그러면 하나씩 준 다음에 나중에 4명 중에 한 명 골라서 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쨌든 간에 얘네서 2명은 무조건 하나씩은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3개의 필기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 CD한테 배열을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선생님 필기구를 이 3자로 필기구를 선생님이 A, B, C를 하겠습니다.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A 주고 얘를 B를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하나를 주는 거야 또.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야? 4C이겠죠? 남은 하나 그냥 한 명한테 주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여기 C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랑 자 어떤 경우냐면 3P가 C랑 B를 먼저 주는 3P도 있겠죠? 그치? 그럼 얘를 C를 주고 얘를 B를 준 거야. 이런 다음에 4명 중에 또 한 명 골라서 A를 주는 거지.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케이스랑 아래에 있는 케이스는 어떠니? 같은 경우죠.
왜냐면 C한테 A, C를 주고 C한테 C, A를 주고 D한테 B, B 이렇게 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은 필기구에는 경우가 어때요?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이 경우도 들어가 있고 이 경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 결국에는 줄 때는 같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종류를 나눠줄 때는 절대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주는 경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니? 서로 다른 걸 줄 때는 같은 걸 줄 때는 상관없거든. 개수를 판단하는 거라서. 근데 다른 거 줄 때는 같이 들어가 버려야 돼. 같이 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알겠나요? 이렇게 말해도 또 틀려요. 자, 내가 분명히 이거 시험 되는데 또 내가 틀릴걸요? 아마. 왜냐면 처음에 이게 안 돼갖고. 알겠지? 그럼 같이 나눠줘야 돼. 그럼 그 같이 나눠주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결국에는 C랑 D는 하나씩은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A, B 둘 중에 한 명 골라서 같이 줄 사람을 고르거나 아니면 A, B 아예 고르지 않고 C, D한테 다 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은 사람한테 하나 더 줄지 안 줄지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지. 그럼 뒤에 볼게요. 곱하기 같이 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뭘 쓸 거냐? A, B 둘 중에 한 명 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C, D한테 다 준다는 거지. A, B한테 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괜찮죠? 설명 이해되시죠? 자, A, B 중 한 명을 선택해줘야지. 자, 둘 중에 한 명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B를 선택할 때 할게요. 그럼 B 하나 주고 남은 사람 C, D한테 주는 거니까 몇 팩 깎을 때 그냥 3팩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 B한테 아예 안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C, D 중에서 한 명은 몇 개를 받는 거예요? 2개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한 명 선택해 주시고요. 근데 그 2개가 이 3개 중에서 어떤 2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뭐 해줘야 돼? 또 선택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남은 하나는 누구 받는 거야? 받지 않은 한 사람한테 준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어려워요 이렇게.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경우를 나눌 때는 숫자가 작은 부분을 기준 나눈다. 즉 같냐 다르냐는 이 문제 풀 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경우를 나눌 때는 여기랑 여기의 숫자부터 먼저 파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2다. 그럼 뭐로 나눠준다? 사탕 나눠주는 거 먼저. 사탕 나눠주는 거 기준 나눠준다. 그래서 사탕을 한 명한테 줄지 두 명한테 한 개씩 줄지 기준 나눴어요. 그 상태에서 사탕을 준 상태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4명이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된대. 거기 마지막에 써있잖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A한테 사탕 다 주면 B, C, D 3명이 못 받은 건데 개수가 3개 남아있으니까 그냥 배열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A, B한테 하나씩 주는 경우에는 C, D한테 하나씩만 주면 하나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 처리하는 걸 잘 해줘야 된다. 근데 그 하나 처리를 2개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거면 뭐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만 보면 같이 들어간다. 근데 그 같이 들어가는 게 받은 사람한테 한 명한테 줄지 받은 사람한테 줄지 않을지 이렇게 고려해서 2개를 구분해서 준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쉬었다 할게요. 이거 한 번 더 정리할 시간 좀 줄 건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탕이랑 초콜릿 원래 그런 문제인데 좀 어려워요.